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세마필들 간 접전 구도죠. 시네마 경주인데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라스트 드래곤. 이번 경주는 이 라스트 드래곤을 중심으로 꼬리찾기 경주입니다. 후차권도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적중이 유력해 보입니다. 첫 경주는 배당보다는 이 적중에 포커스를 두고 풀어가야 될 경주로 판단됩니다. 압축이 관건이죠. 자, 바로 옆에 있는 8번 다이아 그릿 03초 1로 주행심사를 주파를 했습니다. 초반보다는 라스트가 좋죠. 라스트가 12초 6, 사마롱 타임이 37초 프렛. 뒤가 좋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다이아 그릿. 하지만 출발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요. 무엇보다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좋아요. 투지가 있고 중속이 있기 때문에 출발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선두권 가담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마필의 투지가 좋다. 그리고 스피드도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7번 스트라이크 존. 역시 인기를 좀 모을 마필입니다. 03초 8. 뭐 주로가 포와 주로긴 합니다만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요. 이 마필은 스타트도 13초 9, 라스트 13초 6. 앞뒤가 다 괜찮아요. 나름 종반에 붙들고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타임보다는 많이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뭐 소속조 배틀크라이, 퓨어 댄스 여러 마필들과 이제 다중병합을 하면서 소화를 했는데 중앙에서 나름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잘 따라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역시 경쟁력 있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죠. 자, 그리고 인기마 스트라이딩맨. 윤영석 기수와의 호흡인데요. 뭐 02초 9, 초반 13초 8, 라스트 13초 4. 사마롱 타임이 38초 프렛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뭐 출발이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외곽에서 무난한 출발 이후에 선입전개 그리고 가벼운 추진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딩맨.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신예입니다. 자, 후착 3파전 구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한두 정도 눈에 띕니다. 외곽에 있는 쾌한 영웅이란 마필이에요. 주행심사 03초 7인데 이 주행심사 내용보다 저는 이 마필의 어떤 밸런스, 발뻗음, 그리고 목놀림, 전체적인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라스트가 13초, 사마롱 타임이 37초 8, 초반 200이 14초 1인데 이런 구간 타임보다는 전체적인 마필의 밸런스가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인기 실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변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면서 첫 경주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요 녀석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자, 첫 경주는 9번 라스트 드래곤이 주행심사를 2초대로 여유있게 주파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 타임이면 첫 경주 공략의 중심으로 손색이었고요. 후착 3파전 구도예요. 8번, 2번, 7번.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야죠.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변이 발생하면 11번 정도. 적중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적중 유력한 경주로서 1경주를 일단은 적중에 불 켜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2경주 역시 시내 마필들 간 접전 구도예요. 아직 완성도가 낮은 마필들이 대다수인데 내 측에 있는 1번 킹파이터가 돋보입니다. 이세마로서 자, 직전 1200을 띄워봤고요. 선두권을 공략했다가 종반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에 나가봤다는 거. 초반 구간 타임이 좋아요. 13초 5. 초반 200이. 이 정도라면 어지간하면 이번도 선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이 유력합니다. 라스트가 14초 3이 나오면서 끝걸음이 약간 무뎌지면서 종반 들미를 잡히긴 했는데 2살짜리예요. 7월 30일 날 뛰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마필의 걸음은 늘어나죠. 지구력 보완 됩니다. 한 달이면 2살짜리 마필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번 아잔타. 자, 아잔타가 데뷔전 02초 1로 1000m를 주파를 했습니다. 초반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라스트가 3화롱 타임이 36초대가 나왔습니다. 라스트 화롱이 12초 7.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였던 아잔타로서는 이번 경주 데뷔전보다 한결 나은 모습이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발주 연습 신경 많이 썼다라는 얘기고요. 머스킷맨 자마예요. 혈통적으로도 지금 머스킷맨 자마는 평균적으로 2마리 뛰면 1마리 입상해요. 그 정도로 복속률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경마계의 블루칩이죠. 머스킷맨. 자, 머스킷맨 자마들은 당분간 꾸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뷔전 실전 적응을 한 아잔타, 강공 모드로 나올 게 유력합니다. 7번 앰비셔서걸 역시 아잔타하고 데뷔전 기록이 똑같아요. 02초 1. 같은 날 뛰었죠. 아잔타가 5위, 앰비셔서걸이 6위를 차지했는데 두 마필이 반마신이에요. 격차가. 자, 라스트 활용 보니까 13초 1. 아잔타가 좀 더 빨랐죠. 아잔타는 36초대의 3화롱 타임과 12초 7에 라스트 활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는 13초 7이 나와요. 초반 선두권 공략은 앰비셔스 거리 좀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거리가 1200? 단순 비교만 해봐도 앰비셔스 거리 물론 걸음이 늘어나면서 선두권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보완됐다 하더라도 앰비셔스 걸보다는 아잔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세력 드림웨이. 이 마필은 데뷔전 3위를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음에는 입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경주에 인기가 많이 실려요. 이날 인기 2위였습니다. 초반 13초 6이 나옵니다. 스타트가. 이때까지만 해도 스타트할 때까지만 해도 드림웨이가 유력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직선주로 접어드니까 마필이 푹 퍼져버려요. 경주거리 200 늘어났다고 이렇게 경주력 차이가 난다? 글쎄요. 어쨌든
드림웨이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0m 늘어나면서 적응을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요. 드림웨이는 분명히 더 성장을 했습니다. 위드스타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안쪽에서 여유를 보이면서 길게 가는 탄력이 한결 좋아졌고, 또 기성기수가 최상현, 송경윤에서 이번에는 서성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수가 보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후차권으로 보면은 인기 순위는 한 3파전 정도로 팔리겠습니다만 압축되죠.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자, 압축되는 흐름 속에 변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번 로드 투톱. 이번 경주에 몇 안되는 변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심사 03초 프렛 나쁘지 않죠. 앰비셔스 걸을 주행심사에서 이겼어요. 오히려. 근데 앰비셔스 걸은 이번에 인기마, 로드 투톱은 인기가 전혀 안 실려요.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를 타고 바닥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이날도 바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거리를 늘렸어요. 그리고 훈련 시에 발놀림이 상당히 경쾌하고 스피드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변 다코스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마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두의 이변 가능마를 꼽으라면 닥트리카. 데뷔전을 3세 하반기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동안 먹은 사료값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사료값이 평균적으로 100만원 훌쩍 넘어요. 100한 4, 50선까지 갑니다. 이걸 1년을 그냥 사료값만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닥트리카, 마방이나 마주 입장이나 사료값 빨리 뽑아야죠. 주행심사 02초 2. 주행심사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플라잉 다이아, 그마 디스팅션 요런 마필들하고 뛰었어요. 닥터 케인. 능력 있는 마필들이죠. 그리고 라스트가 12초 6이 나옵니다. 뒤가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이번 경주가 1200. 3세 하반기에 닥트리카로서는 데뷔전 탐색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뛰어서 사료값 뽑아내야 됩니다. 닥트리카. 능력은 안 될지언정 의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간 타임을 살펴봐도 능력이 안 될 것도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복병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적중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1번 킹파이터가 데뷔전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이번 경주는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후차권 2번, 8번, 7번 가운데 같이 뛰었던 2번과 7번 비교해보면 7번은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게 구간 타임 분석에서 나옵니다. 자, 후차 윗파전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변수 다코스로 꼽아드렸던 6번과 10번 정도.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역시 적중 유력한 경주로 압축된 마번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3경주 6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바로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자, 그럼 어떤 마필에 집중할 것인가? 공략의 중심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드림런 뭐 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수도 보강이 되었고, 물론 뭐 송경윤 기수가 금요경마의 기승을 못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성훈의 드림런이라면 선두권 공략하고 선행은 못 가요. 선행은 못 갑니다. 그런데 곱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선입 포지션에서 차분한 전개 가능하죠. 1600을 연이어서 뛰어봤습니다. 이번 경주가 아직 완성도가 낮은 마필 들어간 접전 구도 속에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도 대다수예요. 1600을 뛰어본 드림런, 1600에서 입상까지 해본 드림런. 드림런의 기량이 다른 마필들보다는 일단 근소한 우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상대 세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아임킹이지도 복병권으로 거론될 수 있겠고요. 그냥 뭐 복병권 정도. 4번 위드스타가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위드스타. 자, 1600 경험해봤죠. 1400에서도 3위를 뭐 연이어서 힘있는 모습을,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 힘도 보였고, 라스트 활용이 13초 대, 3활용 타임이 39초 대 꾸준하게 끊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최영경 기수에서 최시대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역시 뭐 기성정지예요. 최영경 기수로 이번 주에 기성정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기수가 보강이 된 위드스타가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행 모습을 보면 이게 아직까지 힘이 쫙 실리면서 쭉쭉 뻗어주는 모습이 부족해요. 3세마인데 2세마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힘이 더 차야 되지 않나. 저는 위드스타는 물음표입니다. 인기만으로서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경주 내용만 놓고 보면은 분명한 경쟁력이 있는데 주행시의 모습을 보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미라클룸은 다크호스로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뭐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솔직히 쉽지 않은 편성을 만났죠. 근데 이 마필은 오히려 주행시의 밸런스라든지 체형에서 나오는 힘, 파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차라리 위드스타보다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필입니다. 5세입니다만 발전이 크게 더 나와줄 여지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한번 해줄 것이다. 그게 오늘이 될지 다음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자, 스토미데이. 스토미데이가 역시 이번 경주 주목을 받을 마필인데요. 일단 주행 밸런스는 위드스타보다는 매력이 좀 있어요. 스토미데이. 뭐 순위에서는 위드스타보다 한 3마신 뒤졌습니다. 직전 경주. 하지만 이 격차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밸런스가 좋아요. 힘이 차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그럼에 변화가 오고 있어요. 분명히 성장 속도에서 위드스타보다는 한결 낫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인기만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플라잉 아론. 플라잉 아론도 스피드가 좋아요. 힘보다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시 나름 훈련을 길게 뽑아주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력 보강에, 지구력 보강에. 그래서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런투킹.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다실바 기수의 런투킹은
뚝심이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주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는 꾸역이 그냥 힘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뛰는데 폭발력이 없어요. 딱 한 구간에 기수가 가자고 딱 체근했을 때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밀어주면 그냥 꾸준하게 뛰긴 뛰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런투킹은 물론 1600에서 이런 습성의 마필들이 분명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약편성일 때 분명한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런투킹은 딱 순위권 3등, 4등, 5등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겠느냐. 1, 2등은 쉽지 않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닥터 위키. 제가 아까 드림런 소개하면서 선행은 못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행은 닥터 위키입니다. 닥터 위키. 주력만 보강되면, 지구력만 보강되면 분명히 이번 경주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경마 드림런 일단은 중심에 놓을 예정입니다. 여기 인기를 모을 마필이 미드스타? 글쎄요. 스토미데이는 나름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을 실어서 집중할 마필은 아니다. 집중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마 두 마필에 대한 판단만 현 시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임팩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4경주. 자, 이번 경주는 5등급 12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1번 마더 마운틴. 직전 입상을 해냈던 외곽에서 중반에 힘을 쓰고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마다 구간 타임도 구간 타임이지만 경주 내용이 트립이 강마다 강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마필이에요. 마더 마운틴.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1200 직전보다는 한결 손쉬운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이제 6번 블루캡틴부터 이 김진영 마주의 두 마필 블루캡틴과 외곽에 있는 골든 썬더볼트 두 마필이 유력하죠. 김진영 마주의 두 마필 그 가운데서 저는 골든 썬더볼트가 좀 더 기량은 낮다라고 보는데 매번 이제 초반 중속이 약간 좀 안 나와주는 관계로 중반부의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 부분만 좀 매끈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면 직선주로 힘과 건성은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가운데 단연 으뜸입니다. 일직선으로 뛰어가지고 이 골든 썬더볼트를 이길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개가 안 풀려서 매번 고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골든 썬더볼트 역시 강한 마필입니다만 전개가 변수입니다. 그 전개에 대한 답은 저도 지금으로선 내릴 수가 없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하는 게 실전이니까요. 하지만 말은 세다. 그리고 김진영 마주의 또 다른 마필 블루캡틴은 전개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좀 더 좋아요. 선두권에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뭐 직선주로 힘과 파워에서는 골든 썬더볼트보다는 좀 못하죠. 근데 경주거리가 1300에서 이렇게 풀어가던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면 줄어든 거리가 블루 캡틴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김진영 마주의 두 마필이 일단은 눈길을 끕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인기마 가운데 뭐 플레이드 인디, 매직 스위티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1강대로, 바로 이 1강대로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 마필도 초반 전개가 어떻게 나오느냐 관건인데, 이 마필은 예전에 빨리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 물론 뭐 지난해 작년입니다만 이런 모습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을 뭐 전개가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마필이라는 거죠. 직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외곽을 뭐 단순하게만 봐도 그냥 6선에서 7선 그 이상도 돌아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외곽 돌았습니다. 다른 마필보다 최소 20-30m는 더 뛰었죠. 1강대로. 그러고도 직선줄에서 힘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직전 경주 3복 추천해놓고 전개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속 타더군요. 근데 왔어요. 직선줄에서 날라오면서. 센 말이에요. 1강대로도. 전개가 이날처럼 나와준다면 저는 1강대로와 김진영 마주의 두 마필을 제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더마운틴에 뭐 무난하게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환수를 노리느냐. 제 선택은 환수죠. 9번. 여기에 김진영 마주의 두 마필.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하게 쉽지 않다. 이번 경주도 저는 적중 유력한 경주로, 적중 유력을 넘어서 적중을 좀 자신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적중에 빨간불 켜고 넘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4경주. 자,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라운드 게임. 별 한 5개 칠까요? 라운드 게인이 빠지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추입, 선행, 추입, 선행, 뭐 자유자재로 하면서 출발 능력도 좋아졌고 더 좋아지겠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꼬리만 찾으면 되는 경주죠. 안쪽에 있는 판타스틱 우면이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마필입니다. 자, 1300에서 1분 21초 1분 21초 이 정도면은 경쟁력 있는 타임인 건 사실이거든요. 사마롱 타임이 13초 3, 38초 38초 라스트 화롱이 13초 13초 1, 13초 3 13초 2 여기 사마롱 타임이 37초. 판타스틱 우먼의 경주력을 보면 매번 이렇게 타임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안 보려고요. 왜? 56입니다. 부담육량 56이면 판타스틱 우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 경계선에서 약간 다운돼 있어요.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수준이에요. 55가 딱 경계선에 물릴 정도고 여기서 입상이 유력해 하려면 한 53이나 54 정도가 나와야 돼요. 54 밑으로.
56이면 판타스틱 우먼 매력없다. 부담 중량을 이유로 덜 보고 싶은 마필 꼽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리치 카우보이 채집상 할 때 아주 멋지게 승부로 주력으로 잡아먹었는데 직전 경주 강서 저렴하고 엮여서 들어올 줄이야. 어쨌든 리치 카우보이도 승급전 바로 보기는 좀 어렵죠. 좋아하는 마필입니다만 승급전을 한번 지켜보고요. 골든 스텔라가 직전 1400을 뛰는 과정에서 선행을 나섰다가 덜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1200 뛰다가 1300 안 뛰고 건너뛰고 1400 바로 갔는데 종반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나쁘지 않습니다. 55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500kg가 넘는 체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더 상향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힘도 좋고, 안쪽에 라운더 게인이 이번에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짝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골든 스텔라는 일단 공략권에서 뺄 수 없는 마필이죠. 퍼플스타 요 마필도 타임상으로는 골든 스텔라에게 직전 2마신 뒤졌죠. 2마신 뒤졌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3세, 4세기 때문에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더 골든 스텔라가 가파를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단 뒤에 끈기와 근성, 힘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퍼플스타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두 마필 간의 어떤 격차는 정말 미세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변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더풀 오션. 이 원더풀 오션이 이날 1400 뛴 경주 내용이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두 경주 부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편성과 전개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잘 뛰었을 때 그게 멀지 않고 최근이면 불과 3개월 전이에요.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때의 경주력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훈련 성과에 따라서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담 중량이 증가한 부분, 요것만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원더풀 오션은 충분히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구간 타임을 지니고 있고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선두권이 만약에 우르르 무너진다면 이 마사랑길의 종발 힘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골든 스텔라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죠. 1200에서 종반 잡아낸 적이 있어요. 그림같이 날라와서 이번에는 더군다나 1300입니다. 마사랑길이 여기서 인기를 전혀 안 모으고 있는데 가능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분명히 종반 한 발 조심해야 될 마필이에요. 자, 강축 3개만 치겠습니다. 2번 라운더 게인을 중심으로 골든 스텔라, 퍼플스타. 일단은 유력한 가운데 변수가 있다면 3번, 11번 변수로 둘 수 있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인기마 9번 판타스틱 타임은 외곽이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가능성은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에요. 판타스틱 타임 경쟁력 분명합니다만 외곽을
3선을 4선을 돌아야 될 수 있어요. 전개가 불리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6경주 혼합 4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 금요 메인입니다. 임팩트 있는 적중을 여기서 한번 끌어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아놀로드 네임드 멀티 히트 금화 9포인트 샤카 황우머니 스타퓨리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놀로드와 외곽에 있는 황우머니 1번과 9번이 인기를 양분할 텐데요. 전개는 무조건 얘가 유리하죠. 직전 경주도 선두권을 프레스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8번 게이트에서 힘을 쓰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엔 1번 게이트입니다.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바로 선두권 프레스하고 직선적으로 근성을 보이면서 날라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만 부담 중량이 53까지 내려왔고 좋죠. 오름세를 타고 있고 좋아요. 좋은데 자, 이 전개를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바로 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타임을 보면은 분명히 능력도 통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가 빨랐을 때의 기록은 뭐 네임드 같은 마필도 여기서 26초 4가 나와요. 26초 프렛 0.4의 차이. 굳이 뭐 기록 가지고 5세마 3세마 아놀로드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기록은 지금 26초대를 끊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능력으로 무슨 뭐 능력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 객관적인 숫자일 뿐이지 바로 능력과 직결되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 저는 능력은 얘가 낫다. 전개는 아놀로드가 낫습니다만 능력은 황우머니예요. 황우머니가 승급전도 바로 입상을 해냈고 6월달에 1400 우승을 거둘 때 당시에 기록은 타임은 좀 늦어도 주로 자체가 아놀로드가 우승했을 때였던 주로와는 조금 더 무거운 주로였어요. 그리고 외곽에서 힘을 쓰고 전개가 쉽지 않은 과정에 나온 기록이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내용은 충분히 박빙이다. 그리고 승급전 바로 또 입상을 해냈는데 이날도 경주 내용은 역시 그렇게 쉬운 전개를 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썼어요. 선두권 가담할 과정에서. 황우머니.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아놀로드가 직전과 같은 전개가 나올 것인가. 딱 그 점에 제가 착안했습니다. 직전과 같은 전개는 쉽지 않다. 아놀로드를 넘어서는 마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안으로드 제 추천 마번에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9번 황우머니 또는 6번 샤카 두 마피를 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두 마필 다 능력에서 이번 경주 쌍벽을 이룬다. 능력으로는 57.5의 부담 중량 관건이에요. 9번은 항상 또 전개가 관건이죠. 어쨌든 9번 쪽으로 마음은 좀 기울어 있습니다만 샤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고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번을 삭제하고 임팩트 있게 이번 6경주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금요 부산이죠. 금요 마지막 경주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7경주 혼합 3군 18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금요 경마 마지막 선택이 되겠습니다. 금요 세 번째 추천 경주 마지막 선택.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일단 이번 경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스타마타 이날 출발하면서 늦발하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늦발하고도 날라왔어요. 센 말입니다. 스타마타 권호찬 기술을 기용을 했습니다. 권호찬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부담 중량의 이점을 좀 보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54면 인정을 해야죠. 자, 이제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I will be free 디먼 스파이 인기를 몰 마필이죠. 그리고 디먼 스파이와 한진말 라이브 스타 역시 인기를 몰 마필이고요. 자, 이 인기 마필들 외에도 4번 K골드바 7번 큐트가이 요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자, 선두권을 장악할 K골드바와 큐트가이 이 두 마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K골드바는 좀 재금받고 나와서 기복을 보였고 이날도 우승하고 기복을 보였고 뭐 주행 중지였죠. 낙마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뭐 최시대 기수하고 호흡이 좋다 보니 역시 이번 경주 또 선두권 장악하면 분명히 경쟁력을 보이리라 전망은 됩니다. 다만 선행을 양보하지 않을 이 큐트가이 아마 외곽에서 초반에 쭉 치고 나오려고 밀어붙일 거예요. 출발과 동시에. 그리고 초반의 스피드와 힘은 분명히 K골드바보다 큐트가이가 앞선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결국 큐트가이가 선행을 갈 거예요. 선행 가는데 선행하는 과정에서 힘써야 되거든요. 결성선 1800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버티기 쉽지 않다. 요 마필이 만약에 한 3세 정도였다면 저는 걸음이 부쩍부쩍 늘어나면서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5세 너무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힘이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주를 펼치면서 좋은 활약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크게 걸음이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 타임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마필 1800은 쉽지 않겠다 라는 결론이고요. 더군다나 K골드바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K골드바도
선행 못 가면 아웃이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큐트가이가 빨라요. 결국 K골드바, 큐트가이 둘 다 불안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브스타, 디먼스파이 22조 투 마필도 믿음을 주는 전력은 아니고요. 얼라이브스타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아이윌 비프리도 얼라이브스타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3등급 올라와서 이제 적응력을 좀 쌓아가는 과정. 이날은 4등급이었고요. 디먼스파이를 종반 힘에서 이길 정도로 근성도 탁월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임성실 조교사가 마방 개업한 이후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는 강력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 의지가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기복 있는 마필들, 자 이번 경주는 기복 있는 마필들 뒤로 돌리고 사이즈가 좋은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야죠. 스타마타 스타마타를 인정합니다. 스타마타를 인정하는 가운데 디먼스파이, 얼라이브스타, 아이윌 비프리 이런 마필들은 일단 기본 공략 대상이고요. 여기서 최소 한두 마리는 빼고 기본으로 안고 가야 될 마필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마필 원더풀 찬스, 윈드하이 요런 마필들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경주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좋은 환수가 나와줄 겁니다. 금요 마지막 선택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요 7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일 현장에서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